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2003 판결 사건명 사기 판시사항 기망 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침해 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기망 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 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 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 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변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9773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판시사항 1.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 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 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 등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물품을 마치 피해 회사의 자회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을 주식회사 등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납품 대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10086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판시사항 2.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과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136조 제2항 제4호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 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와 문헌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만이 성립하고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3.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9도 15167 판결 사건명 간통 판시사항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을 하였다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하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구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원 결정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이 간통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헌법재판소가 구형법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에 대하여 2008년 10월 30일 합헌 결정 이하 종전 합헌 결정이라 한다. 종전 합헌 결정을 하였다가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을 하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후 심급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구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 결정의 효력이 공소사실에 미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사안에서 구헌법재판소법 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 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 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 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이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이고 구형법 제241조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종전 합헌 결정일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을 심판하는 제1심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년 12월 27일 선고 2015 도 10570 판결 사건명 사기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공사대금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계약 당시 및 판단 방법 판결 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라고 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 도급 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 도급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사기죄 보호 법익, 재산권.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급. 공사 도급 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및 이때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2. 사기죄의 보호 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 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 도급 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공사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